농촌 기본소득법 관련 분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저도 지금 옆에 임실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계셨던 그 임시재훈 군수님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그때 운동할 때도 전국에서 보험 사례가 될 정도로 진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0년 전부터 또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셨던 분들도 있고, 방금 아까 10년 전부터 이런 결실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동안 우리 아까 우리 윤혜인 의원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신정원 의원하고 같이 발의를 해놨는데요. 총 29명의 의원과 했는데 어제 소관위에서 어제 상정이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상정이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상정이 돼서 이제 검토 의견도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실행이 돼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실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도 그 체험휴양마을 총리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묵어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까. 여기 지난해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또 엮어서 기본소득의 사업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보면 아까 우리 노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황명모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농업과 농촌 그리고 상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농업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 농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제 농촌 기본소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삼토에서는 이제 생활돌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삼각축을 구도로 해서 이 농촌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다시 또 희망이 조금 생겨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배제하고 이미 전라북도에서도 기본소득 관련된 조례를 만든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 후보로 오른 3군데와 그리고 우주가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지자체가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선정도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주형 기본소득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기본소득 조례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서 이렇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저희 이제 우리 농촌에 어떤 모델이 맞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세형 기본소득을 밑에 깔고 가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계획하는 분들이 사업형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조세형으로 해서 모두의 것을 모두에 주는 그런 것을 깔고 그 다음에 사업형으로 태양광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지수화풍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위에 플러스로 붙이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특화된 사업들을 마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국의 브리튼 모델하고 네덜란드의 케어팜 모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조세형 기본소득을 깔고 그 뒤에 사업형 기본소득을 얹혀서, 그리고 마을별로 또는 면 단위별로는 그런 어떤 선진 모델들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1층, 2층, 3층 구조로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문제했던 그리고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결 내지는 희망을 갖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진안에서는 일단은 시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뭐 곧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또 그전부터도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더 폭넓게 깊게 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부터 같이 일어나서 중앙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철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딱 5분 맞춰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기본소득 조례가 지역에서 좀 선생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기본소득의 모델도 제가 주셨어요. 조세형 기본소득. 예,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두 제안을 주셨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문화공간 담쟁이의 오지영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 듣기 전에 먼저 박수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발제가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그림문제라고 매일매일 실제 현장에서 생활하시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분의 이야기가 오지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부담드렸나요? 그래서 기본소득 실제로 지역 앞에 뿌려지면 우리 활동 참 이런 거 해결 안 됐는데 정말 해결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로 좀 준비했는데 그래도 앞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양의원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게 농민소득이 아니고 농촌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알고 계시고 또 염두에 두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발제에서는 이제 빠진 듯한 그게 뭐 염두에 안 두셔서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촌 기본소득은 아까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지역 화폐나 모든 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소비로 인해서 순환되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농민이 70% 비농민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도 농촌 기본소득이 맞다고 생각해요. 농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큰 범위에서 그러나 농촌은 농업이 중입니다. 조금 전에 케어팜 모델이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유럽이 농업기금 마련해서 기본소득 할 때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정도 소득이 주어지면 영농을 그만두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농촌이 이어진다는 거는 농민이 영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경제 상황 때문에 알게 됐는데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산물만은 떨어진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잖아요. 농민의 손해고, 그러니까 농산물은 아시겠지만 전혀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기본소득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고 이 농촌이 먼저 시작한다는 걸 설득하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농촌 기본소득을 하지만 여기 안에 농민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농촌 기본소득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영농을 지속하고 생산주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이 농업기금을 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소농입니다. 지금 농업이나 농촌의 사회적 가치 얘기하는데 지구적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소농이 대농이 아닌 소농이 주는 지구적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꼭 다음 이야기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지금 사실 사회경제협회 얘기도 계속하고 이게 공동체가 성숙해서 계속 저는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그동안 못했던 비경제 활동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공간 단체가 동양에 있는데 저희 여기서 뭐 활동해서 월급 받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각자 생업이 있고 농민으로서도 다른 자를 가지고 있고 하면서 일을 해요.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모여서 재미있죠.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위축되면 잘 못하잖아요. 이런 농촌소득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오면
보면 지역 안에서 저희 담쟁이의 주민들이 모이는 것처럼 많은 모임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 공동체가 계속 비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연대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담쟁이가 그렇게 컸던 것처럼 요것도 해볼까? 요것도 해볼까? 그 다음 단계가 예를 들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담쟁이가 그 다음 단계로 기록이 오는데 이게 몇 단위에서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몇 단위는 사실은 우리 그 농민소득도 몇 단위에서 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읍에 나와서 써야 되는데 읍에 나와서 쓰려니 읍에 나올 길이 없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대요. 저는 그 백운 선생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안전할지 마련할지는 저희 같은 마을 공동체에 있는 몇 단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제 경제화하는 것들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저희 진안에서 대개 중년 두기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넓고 그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결국 전체적으로 그 활성화된 마을 공동체가 그 커먼즈로서 작동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사회적 경제 연대로 사회 연대 경제로 해서 또 그게 경제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센터가 이 자리를 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기본소득의 성과가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소득은 개인에게 주는 이 소득의 성과가 사회적 가치로 발휘되려고 하면 저희 같은 담쟁이와 같은 마을 공동체가 계속 더 일어나야 되겠고 그런 공동체들이 작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단체부터 이제 담쟁이처럼 조금 성숙한 공동체가 사회 연재 경제의 어떤 단체로도 성숙해서 면안의 서비스제를 생산해내는 단체로 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이런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이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제안을 대한 의견을 저희 농해위원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떤 고민들과 함께 만나야 하는가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이해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 농어촌 기본소득 활동을 하면서뿐만 아니라 제가 한 1,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연대 경제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1, 2년 전부터는 사회연대 경제 영역과 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뒤에 계신 어디였지? 저희 그 의원실에 사회연대 경제를 전담하는 부서관도 두고 당내에 특위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결합들을 고민하고 많은 현장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기본소득과 함께 결합해서 가져가보자. 지역순환 경제라거나 농촌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연대 경제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사회 서비스들이 지역에서 잘 구축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근데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갔었던 전북 순창은 매년 400여 명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대요. 노인분들이 매년 400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사회 서비스가 그렇게 구축되는 것만으로는 이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지역순환 경제와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전달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것과 함께 결국에는 바깥에서 인구가 들어오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도시는 아니고 농촌만 주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본소득당 당원들 중에도 도시 국민들도 힘들다. 왜 농어촌 기본소득에 당대표가 이렇게 집중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수도권 과밀화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제로 지출해야 되는 재정적 비용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한 28조 정도가 연간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우리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연간 28조의 비용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통만 문제이진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 쓰레기 태우고 이런 것들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의식주의 모든 것이 사실 그런 비용을 발생시킬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권 관리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도권 주민들도 지출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축적되고 있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 인구가 1000만이 좀 안 됩니다. 900만 명 좀 넘는데요. 이 1000만에 가까운 인구의 기본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읍면의 절반이 3,000명이 무너진 상태, 병원과 약국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병원과 약국이 없는 곳에 살고 있고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농어촌을 포기하고 메가시티 중심으로 번역별로 큰 대도시 만들어서 거기에만 사람이 모여 살게 만드는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토 전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국토 전반에 살면서 소규모 공동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해외 실험의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에 알려진 게 스위스 사례도 있고, 독일 사례도 있고, 미국에서도 실험 많이 하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이 좀 보통 보수 경제지들에서 그 해외 실험들을 많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색안경들이 끼워진 채로 결과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사람들이 더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밀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고,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부작용인 것처럼 한국에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한국에 많이 소개하고 알려나가는 작업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 굉장히 길게 일하는 나라죠. OECD 평균에 비해, 물론 문재인 정부 이후로 그래도 연간 노동시간이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하면서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보다 연간 한 2주, 3주 정도를 더 많이 일합니다. OECD 평균적인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1년에 한 3주 정도를 더 쉬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히려 기본소득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로가 내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야간 노동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건데, 사람들이 조금 덜 일하고 그 소득만큼 기본소득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메꿔질 수 있다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좀 이런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원 마련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하고 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많이 불만이라고 할까요? 문제의식들을 언론들에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재정을 투입해서 지급하는 것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깎아준 세금이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재벌 대기업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9조예요. 연간. 근데 이 연간 19조 비용 깎아주는 거는 우리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하면 지금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지역 하면 한 5조 좀 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비용으로 생각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의 전체 1년 GDP가 2,5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농어촌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고 3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데, 2,500조에서 10조 정도를 이 지역소멸 위기, 1,000만 인구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지 못한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고, 윤석열 정부의
깎아왔던 부자 감세 19조를 원상복구하면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쓸 건가? 그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윤석열 정부가 깎아왔던 부자 감세 다시 복구하면 그 돈 어디에 쓸 건가? 전 농어촌에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이 살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서 심사되고 있거든요. AI 예산 내년에 10조 늘렸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농어촌 지역의 그 우선순위가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농어촌 지역에 AI 10조 물론 써야죠. 필요한 돈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5조, 10조 저는 쓸 수 있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중앙 정치에서 농어촌 지역의 어떤 목소리라거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요도가 사실 많이 눌리는 측면이 있다. 저도 근데 사실 아까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절박하게 느꼈던 게, 제가 경북 영주의 농민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65 정도의 마을에서 젊은 청년 이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우리 마을에 있는 이장으로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형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리고 나면 10년 뒤에 나 혼자 남겠구나. 그러면 그게 내 마지막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게, 인구 소멸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학적이고 그냥 거창한 분석 용어 같지만, 이 이장님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이장님의 현실이고 삶인 거죠. 저는 그런 목소리들을 좀 전국에 많이 알리고 싶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어떤 이 성장주의에서 생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소동이 갖추는 지구적 가치, 그리고 농민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효과가 저는 기본소득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대신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사실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함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노동자들한테는 내가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될 거고,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4인 가구 기준이면 30만 원씩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마르지 않는 파업 기금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님과 노동자들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이런 각자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는 시너지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기본소득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에서 담쟁이 같은 그런 대안적 공간, 어떤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하고, 더 많이 생기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대로 계속 의원님과 함께 계신 분들 전체 다 나를 세나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참 굴뚝 같고요. 근데 이제 이동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전에 아까 포스트잇 이렇게 미리 나눠드리면서 질문을 좀 미리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토론자분들도 의견 주셨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한 질문들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4가지 정도의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용혜인 의원님께 지금 드린 질문인 것 같아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법에 대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은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실현은 전국민 실현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전국민인 것 같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기본소득대로, 전국민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대응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 사실 옆 동네에서도 웅성웅성할 거예요. 전북도 아까 이제 전주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 지역에서도 웅성웅성하게 될 거거든요. 기본소득이 가지고 오는
지역 공동체의 변화, 지역 경제의 변화를 사실 인구의 5분의 1이 체험을 하는 것이고 그 옆 동네에 사는 도시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수용성이 확실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잘 자리 잡는 것이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는 길이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기본소득당이 다른 것도 아닌 농어촌 기본소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내후년쯤은 가능할까요? 내후년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지이자 그게 궁금하시죠? 대통령의 의지이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15만 원씩. 시범사업하고 나서 이걸 다시 한 해 만에 뭐 평가 한 해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어렵다. 바로 본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 2년 동안 본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토론자분들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중단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본소득이 지속되려면 지자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그 김초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조세형 기본소득인가요? 그거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지난해 내려올 예정이었던 이번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는 그게 지금 조세형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태양광이, 풍력응리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이제 사업형 이제 기본소득인데요. 그걸로 해서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 하에서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현금성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그 전에 지금 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첫 순서가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안위에서 올렸던 것을 지금 소관위에서 지금 상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지금 긍정적인 검토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속도를 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타이밍적으로 윤 정부 때문에 지금 한 2, 3년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늦었는데 농촌도 그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일 1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 통과를 우리가 같이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험 시행하시는 것도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0만 명 30만원씩 줘도 약 15조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 GDP, GNP 기준으로 해도 그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뭐 사업계획서 짜면서 5%, 1% 정도는 그냥 이렇게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손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현 정부 안에서 실행하려면 내년 안에 무조건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에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연대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여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주요 단체들, 전국 단체들이 사회적 경제 연대부터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연합 그리고 기본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렇게 농민회까지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추진연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임시도 또 제가 있어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역 단위로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 6개 단체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각 지역별로 추진연대를 구성하는 게 있겠고요. 우리 진안도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서 같이 연대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적어주신 이제 질문도 이제 다 드렸고요. 시간은 이제 2시 50분 정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플로우에서 한 분만 시간이 없어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질문이 지금 의원님, 저희 의원님 시간이 질문이죠. 한 번에 받고 질문을 하면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해 농촌 기본소득 활동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종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이 진짜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기본소득이 참 필요하다. 오늘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농촌에 보면은 그 은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60세가 되면은 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농민은 80, 90, 100살을 먹어도 그 퇴직이 없고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농업 경영체를 그 탈퇴하는 순간 농협이나 축협에서 조합원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우리 농촌에 그 농민들이 그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조세형 그 재원에서 50%는 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형으로 해가지고 농경지로 해서 기본소득을 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경지 기본소득을 좀 그것도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용해인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살고 있는 송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을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이 토론에서 마을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좀 그런 얘기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얘기는 되긴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이제 농업종 기본소득이 됐을 때 아까 연천군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인구가 유입되고 가게들이 생겨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농촌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상들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이라고 아까 그 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의 격차에서만 오는 것인지 아니면 30만 원을 줬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부펀드를 조성해서 국민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면 AIA가 지금 1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10조를 투자한 것에 대한 것들이 그 국민부펀드에 관련된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듭니다. 네, 당부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자. 제안보다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고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용해 의원님께서 좀 감사드리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은 인구 소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윤봉길 의사가 말씀하셨던 농업은 대한민국의 생명 창고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따라야 된다. 그것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지었을 때 지하수 직불금을 일본이 최초로 도입을 했고 스위스가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의무를 주고 거기에 맞게 직불금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뭐 시간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면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이 먼저 가는 이유가 해당할 것이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동양면에서 문화공간 단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기본소득 당연히 되는 게 저희의 바람인데 이런 제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시골은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을에 청년이 65세에서 70대도 이미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 차등으로 좀 선택적으로 조금 더 양을 더 많이 주든지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노인이 쓰는 10만 원과 청년이 쓰는 10만 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조금 줄 수 있는지 특히 청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농촌은 훨씬 더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지기본소득은 아까 전종일님이 제안 주셨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와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서울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마을과 관련돼서 글쎄요 저보다는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현대 경제가 지역에서의 돌봄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복지 영역의 국가의 어떤 영향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곳까지 사회현대 경제 영역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을 공동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곳에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뭔가를 좀 제도를 설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을 많이 사회현대 경제분들을 만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꼭 서울에서 아등바등 대기업 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의 영역에서 빈틈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10조를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예산이 총 29조가 된 거고요, 내년에.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가가 투자하는 영역에 대해서 국부펀드 형태로 공유 지분권을 설정해서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기본소득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산업에 투자하는 건 사실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저희가 새롭게 기본소득당이 아주 새롭게 주장하는 거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 때 그렇게 했고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인터넷망 깔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특정 산업에 투자하면 그 산업에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그 혜택을 다 보잖아요. 그 투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산업에 투자하면 그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거기 일자리에 고용돼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국가가 투자한 것이 그 임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내려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분야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들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조 달러, 1조 넘는 1조 2천억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승계를 했거든요. 내가 100% 인스타그램 직원들 다 고용 승계할게 1조 2천억짜리 기업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의 숫자 몇 명이었을까요? 네.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거지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까지 그 투자의 성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분배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영역에서 국가가 투자한 것에 마치 우리 주식 투자하면 그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국가가 투자하면 거기에서 국민들이 지분을 가지고 투자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그런 제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적이 있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K-엔비디아 논쟁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게 거둔 관세를 기본소득처럼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공유부라기보다는 남해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국가의 역할과 기본소득의 매칭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그냥 국가에서 기본소득 했으니까 우린 역할할 거 끝났어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더 지원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더 지원하거나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그런 고민은 듭니다. 사실 지금 농어촌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을 더 줬을 때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그런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이 되어야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 가면서도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까지 이제 모두 진행을 했고요. 시간이 이제 3시가 되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은 다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김철우 위원장님 먼저 한번 하셨으니까요. 나머지 3분에게 그래도 딱 1분씩 마지막 한마디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도록 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은 권리라고 보거든요. 연예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예산이 없어서 이걸 없앤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냐. 그런 아까 1층, 2층 만들어놓듯이 조세로 인한 기본소득 문제는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일부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소위 산업성장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대기업 집단들이 결국 이제 거기에서 큰 수혜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라고 하는 걸 높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이 GDP를 가지고 성장을 이루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뭘로 이루어야 되는 이제 분배라는 걸 가지고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분배적인 경제 체제로 가는 게 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하면 우리 용단댁 있잖아요. 그 지난해 산림자원들이 많습니다. 벌목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소득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수입들을 저는 이제는 좀 배당 체제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원을 활용해서 분해서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들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을 표방했습니다. 기본사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윤여인 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제한되는 법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기본법, 사회공동체기본법, 준위치 법제화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기본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기본소득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부분에서의 기본소득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게 이야기돼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10년 정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 예비 그 시범사업하는 2년과 그 다음 2년 정도의 시기를 놓치면 돈을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반대로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도입 시기 부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지역마다 빠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의 힘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요구들을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국제통상 관련 부분에서는 수많은 압력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합쳐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올 건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샘플링을 해낼 수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 데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응 논리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아까 질문하시면서 내 주제가 마을에서 미래를 찾다였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쟁이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담쟁이가 이러니까 좀 그런데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 공동체라는 건 공동의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집이, 가구에 보면 다 있는 것처럼 이 영공동체에 기업만 있어. 이웃만 주도하는 곳이 있으면 그냥 그런 거고, 또 그렇다고 관이 주도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건 그냥 전체주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아까 유명 의원 말씀하신 이 기본소득이 나의 경제적인 이 약간 여유를 가져주고 또 그런 일들을 더욱더 힘내서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또 오늘 오신 분들도 다 같이 좀 연대하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풀리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이 자리 이유가 이제 더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저희 남아있는 진안군의 국민들은 이제 진안군에 적합한 기본소득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순환 경제, 그래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시는 데 있어 좀 부족하고 조금 아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내일 오후 3시에 원현장마을 다 아시죠? 원현장마을. 네. 원현장마을에서 농촌 기본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화모임이 또 열립니다. 네. 그래서 내일 대화모임 같은 경우는 진안 국민 누구라도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국에 있는 여기 마을 활동가분들도 여기 참여하실 거고, 여기 발제해주신 권상동 선생님 등등 다 참여하실 겁니다.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 행정에서 기본사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곽동욱 국장님 다 아시죠? 예,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때는 또 곽동욱 국장님도 내일 오셔가지고 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아쉬우셨던 분들은 내일 오후 3시 원현장 마을에 오셔가지고 대화모임도 함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는 저희 의원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마무리 멘트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뒤에 일정 잡지 않고 좀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청양 가는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저는 꼭 제 두 눈으로 보고 싶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흐름과 또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공생하고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분투와 노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게 저도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